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의 MW 사업팀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파일럿 사용을 위한 보안사항 시리즈의 첫 번째 파트인 조직의 관리자 계정 로그인 완벽 보호하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은 조직의 인프라를 서비스하고 M365 조직의 업무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보다 훨씬 보안 위협을 받았을 때 비용적인 손실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저 M365의 관리자를 위한 필수 로그인 보안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이 전략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엔트라 제품군 내에 엔트라 아이디 기능인 조건부 액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과 가이드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트렌드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로 트러스트인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란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건데요. 제로 트러스트를 위반했다고 가정하고 제어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시작된 것처럼 각 요청을 확인하는 새로운 보안 모델입니다. 요청이 시작된 위치나 그런 액세스하는 리소스에 관계없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절대 신뢰하지 않으며 항상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확인하기, 그리고 최소 권한 액세스를 사용하기, 그리고 위반 가정이라는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지점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아이디부터 접속하는 위치, 디바이스의 상태, 서비스 또는 워크로드, 그리고 데이터 분류 및 변칙을 비롯한 내용을 항상 인증하고 승인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최소 권한 액세스 사용은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주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 권한을 주는 위험 기반 적응형 정책 등을 활용해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가정, 이거는 침해 가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침해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확인하고 아날리틱스와 같은 분석 기능을 사용해서 침해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보안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협에 대해 탐지하고 공격에 대해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전략은 보안팀이 침해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줍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에 기여하는 기본 요소들을 각각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은 이렇게 전체 디지털 자산에 걸쳐서 확장이 되며 통합 보안 철학 및 엔드투엔드 전략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 다양한 요소 중에 파란 색깔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아이덴티티, ID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디는 사실 모든 연결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접근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와 이 디바이스를 가장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M365 서비스를 이용하던 애저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에 대한 접근 제어를 세분화해서 제어하는 것이 바로 그 제로 트러스트 배포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연결의 시작점이 되는 아이덴티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MS에서 제공하는 보안 영역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의 그 다양한 보안 영역들은 각자의 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이 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프로 시큐리티라는 기능하고 추후에 연동이 됩니다.
백신이나 EDR, XDR 같은 그런 보안 기능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SIEM이나 또 통합 관제 기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 그리고 아이디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그리고 MDM과 같은 기기를 관리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그리고 개인정보와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보호 등을 담당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리바와 퍼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많이 관심을 사실 가져주셔서 코파일럿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업무 보조정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협업 기능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개발자가 많이 쓰는 GitHub에 대한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GitHub 코파일럿. 그리고 보안 담당자를 위한 보안 기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IT 관리자들이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더 다양한 보안 범위를 관리해야 하고 더 많은 신호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이제 해커들도 AI 기능 활용해서 다양한 공격을 또 수행하고 그런 공격에 대한 코드도 또 코파일럿이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빠른 기계 속도로 조직을 보호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영역의 다양한 보안 제품군 중 그 중에서도 엔트라 제품군 중에서도 아이디 관리를 위한 제품군인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엔트라라는 이름이 혹시 낯서신 분들은 아마 바뀌기 전 이름인 Azure AD라는 것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Azure AD가 엔트라 아이디라고 명칭이 변경되면서 아이디랑 관련된 모든 보안 제품군이 다 엔트라라는 제품군으로 명칭이 통합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트라 아이디는 Azure AD에서 명칭만 변경된 거고요. 변경 전과 비교해서 기능, 라이선스, 체계 이런 것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엔트라 아이디 프리 버전부터 해서 다양한 보안 관리 기능이 있는 플랜 1, 아이디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아이디 보호 기능까지 탑재된 플랜 2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엔트라 아이디 플랜 1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E3나 EMS E3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엔트라 아이디 플랜 2는 M365 E5 또는 EMS E5라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액세스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라 아이디에서 제공하는 그 조건부 액세스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건부 액세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건부 액세스는 다양한 로그인 신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조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어떤 장치로 접속했는지, 물리적 또는 지리적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특정 IP 대역에서 접속했는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신호를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신호를 가지고 관리자가 미리 지정해둔 정책대로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때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단하고 또 다른 타사 클라우드 앱에 접속할 때 제한적인 권한으로 액세스를 허용한다라는 등 다양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엔트라 아이디의 조건부 액세스입니다. 엔트라 아이디의 조건부 액세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액세스를 사용하면 특정 앱에 로그인할 때 2차 인증, MFA가 필요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 필요한 이용 약관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이용 약관을 동의하도록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션 위험이 감지될 때 액세스를 차단하고 조직에서 설정한 규정에 준수하는 디바이스 또는 도메인에 가입된 디바이스로만 로그인을 허용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보안에 취약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레거시 인증을 차단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조건부 액세스를 사용하시려면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하신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설명드렸던 라이선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 플랜 1, 2가 있었는데 그 플랜 1, 2 가지고 계시면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조건부 액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랜 1만 가지고 계셔도 어느 정도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머신러닝 기반으로 위험한 사용자나 로그인을 판단할 수 있는 아이디 프로텍션 기능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플랜 2까지 추가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어떤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앞에 설명을 드려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액세스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조건부 액세스를 통해서 조직의 리소스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사용자의 모든 로그인 신호를 사용자 위치, 장치, 어플리케이션, 그런 위험도 등을 신호, 로그인 신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로그인 신호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액세스를 시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미리 조건부 액세스로 정책을 설정해 두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원하는 앱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할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인증 체계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이디 프로텍션까지 사용을 하게 되시면 요건 이제 적응형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더 빈틈없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글로벌 도입 사례 중에 MVP라는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 주변에 조건부 액세스를 도입한 회사에서 많이들 해주시는 얘기가 이제는 조건부 액세스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하지 않는 IP나 그런 접속할 리가 없는 국가에서 로그인 시도를 하실 경우에 이런 로그인을 모두 차단을 시키고 또는 그 외 환경에서도 다단계 인증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적용했을 때의 계정 탈취에 대한 피해를 완벽히 차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액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요. 그럼 실제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생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선제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정책 생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용자는 관리자 역할 중에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라이선스 관리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지사라는 그룹이 별도로 있어서 이 사용자는 한국지사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최근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5시간 전 마지막 로그인을 했는데 그 다음 로그인 활동에서 익명 IP에다가 로그인한 일전에 로그인 해본 적이 없는 유럽 위치에서 규정 준수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통해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봤을 때 5시간 내에 유럽 국가에서 서울 국가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값들을 엔트라 아이디에서 다 탐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 계정을 가진 사용자는 알고 보니 유럽에 간 적이 없었고 또 유럽에서 이 로그인 시도를 한 것은 바로 외부 공격자였습니다. 이게 미리 우리는 회사 외부 IP에서 의심스러운 로그인 활동을 했을 때 액세스를 거부하도록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외부 공격자는 로그인을 시도했으나 결국에 실패했다라는 것만 이제 로그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액세스를 이제 거부하는 옵션도 있지만 강제로 암호를 다시 설정하게끔 한다던가 또는 MFA를 요구한다던가 또는 제한된 권한을 줘서 뭔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는 하지 못하고 볼 수만 있게 한다던가 하는 제어 권한을 세부적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 사용자의 그룹 구성과 로그인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로그인을 시도한 디바이스의 OS 플랫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디바이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스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지 또는 디바이스의 어떤 특정 값들을 가지고 필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또는 활성 위협 같은 것들이 잠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조건에서 제어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플랜 2에서 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로그인 위험, 사용자 위험 같은 그런 위험 수준들도 조건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보안 정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려볼 수 있는 장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화면은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실제로 설정하실 수 있는 포털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전에 이제 애저 포털에 들어가서 조건부 액세스 기능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엔트라 관리센터라는 곳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애저 포털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관리센터라는 이제 entra.microsoft.com에 접속하시면 해당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ID 메뉴의 보호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조건부 액세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메뉴, 일단 뭐 요약 페이지를 개요를 클릭을 해보면 메인에 이제 요약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책 스냅샷해서 정책이 몇 개가 사용되고 있고 몇 개는 보고서 전용이고 몇 개가 꺼져 있다. 이런 식의 그 요약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특정 사용자가 정책 적용 범위 없이 7일 동안 로그인했다. 몇 명이 로그인했다. 이런 화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또는 이제 준수되지 않는 디바이스가 로그인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도 다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메뉴들을 보시면 명명된 위치, 사용 약관, VPN 연결, 인증 컨텍스트, 인증 강도 이런 것들도 있고 모니터링 메뉴에 로그인 로그, 감사 로그 등이 있습니다. 명명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리 지정된 IP 대역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리전으로 해서 특정 국가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IP 대역을 이제 허용하거나, 뭐, 특정 IP 대역은 이제 위험하다고, 미리 이제 지정을 해둔다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들을 위험한 국가 또는 뭐 안전한 국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메뉴에서는 로그인 로그, 감사 로그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로그인하는 환경에 대한 로그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엔트라 아이디에서 어떤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참고 자료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엔트라 아이디의 보안 기본값이라는 메뉴입니다. 이게 참고로 만약 내가 조직의 관리자인데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조건부 액세스라는 정책을 설정한 적이 없는데 뭐 라이선스도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로그인할 때 필수로 뭔가 2차 인증이 켜져 있어서 항상 2차 인증을 치고 들어간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MS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아이디 보안 정책인 보안 기본값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안 기본값은 누구를 위한 기능이냐 하면 아이디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조직을 위해 MS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라 아이디 플랜 1, 플랜 2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엔트라 아이디 프리 버전만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보안 기본값 기능입니다. 이 보안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관리자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엔트라 포털에 로그인하시면 속성에서 그 값을 제어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최소한의 보안 설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관리자분들이 뭐 필수적으로 MFA를 허용해야 한다던가 특정 뭐 사용자들은 로그인을 위해서 MFA를 사전에 등록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평소에 로그인하지 않는 환경에서 로그인할 때 MFA를 이제 물어볼 수 있도록 이런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메뉴이고요. 이게 다 최소한의 보안 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아이디 보안 요구사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옵션을 대체하는 조건부 액세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먼저 보안 기본값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조건부 액세스로 추가로 뭔가 제어했으면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 보안 요구사항이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조건부 액세스를 도입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부 액세스 내에 보고서 전용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인데요. 이게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제어를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사용자들한테 이 정책이 배포가 되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배포하기 전에 이 정책이 과연 실제 사용자 계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실 이 정책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었다가 실제로 바로 로그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그인을 하지 못해서 비즈니스 중단이 발생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바로 적용을 할 게 아니라
보고서 전용 모드로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서 전용 모드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하는 동안 모니터링은 되지만 실제로 정책에 의해 로그인이 차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을 처음에 만들 때 배포하기 전에 모니터링용으로 사전에 먼저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왼쪽 아래를 먼저 보시면 그 정책을 만드실 때 정책 사용 옵션에 보고서 전용, 설정, 끄기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만드실 때 정책을 보고서 전용으로 먼저 만들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화면은 오른쪽 화면처럼 로그인 로그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영문이실 경우에 리포트 올리 또는 뭐 보고서 전용 이렇게 탭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탭에 들어가셔서 적용된 정책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를 먼저 모니터링 해보시고 이 정도면 배포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정책 사용을 보고서 전용에서 설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 기반 조건부 액세스 정책이라고 해서 앞에서 엔트라 아이디 플랜 1만 가지고도 조건부 액세스는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엔트라 아이디 플랜 2에서 추가로 아이디 프로텍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험한 사용자와 위험한 로그인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는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자격증명이 유출되는 경우나 의심스러운 로그인 활동을 하는 경우를 탐지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위험 기반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만드는 화면에 접속을 하시면 엔터 아이디 플랜 2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사용자, 위험한 로그인이라는 메뉴를 추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험한 사용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원, 법 진행기관, MS의 보안팀 이런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랑 협력을 해서 이 어떤 자격증명이 유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를 이제 실제 MS 그 계정과 비교를 해서 유출된 자격증명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해당 사용자를 위험한 사용자로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패스워드를 다시 설정을 한다든지 2차 인증을 통해 재인증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직단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험한 사용자로 분류되는 사용자들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자들이 직접 조치하실 수 있도록 관리자가 정책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게 위험 기반 조건부 액세스 정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용자나 위험한 로그인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하려면 위험한 로그인 보고서에 접속을 하셔서 사용자 계정의 위험이나 사용자의 위험한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고서에서 보시면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로그인, 도용된 것으로 확인된 로그인,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로그인, 위험이 이미 해제됐다. 해제된 거는 이제 사전에 설정한 것으로 해서 패스워드 다시 설정하면 이제 위험을 해제시킨다든지 하는 걸로 위험이 해결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일일이 다 접속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사용자가 로그인이 이미 차단되어 있으니까 내가 로그인할 때 특정 위험한 로그인으로 인해 로그인이 차단되었다라고 나오고 다시 로그인하려면 패스워드를 재설정해야 된다. 그럼 사용자가 직접 패스워드를 재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건부 액세스 데모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조건부 액세스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entra.microsoft.com에 접속하셔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아직 도입을 고려하는 중이고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조건부 액세스를 추가하는 화면에 대한 가이드 데모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aka.ms/aa6xdu 숫자 0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실제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가상 가이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데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 접속하셔서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웨비나가 끝나신 후에 접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가상의 조직을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조직은 ERP와 같은 금융 시스템을 다이나믹스 앱을 통해서 사용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다이나믹스 앱에 접속을 할 때, 특정 허가된 그룹의 사용자만 이 다이나믹스 앱에 안전하게 로그인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대상 그룹을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사용자들만 포함된 그룹으로 설정을 하고, 이 사용자들이 다이나믹스 앱에 접속할 때로 조건을 설정하신 후에 로그인은 MFA를 필수로 진행하도록 하고 싶다라는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게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내드렸던 URL로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고요. 이건 실제 그냥 데모 가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다음 화면을 넘어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고, 이제 새로 정책 만들기 옵션을 클릭을 해서 정책 이름을 설정을 하시고, 원하는 사용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사용자는 우리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그룹의 사용자들만 정책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고요. 클라우드 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믹스 앱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안전한 로그인을 위해서 이 로그인 위험에 대한 부분이 높을 경우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액세스 제어 같은 부분에 MFA가 필요하다라고 옵션을 체크하고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모에선 사실 그 보고서 전용 부분이 없는데, 여기 이제 그 정책 적용하는 부분에 보고서 전용, 켜기, 끄기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UI가 예전 애저 포털 UI여서 현재 UI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 있는데, 기능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찾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조건부 액세스의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생성하는 화면에 처음 들어가 보시면 템플릿에서 새 정책 만들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다양한 템플릿 정책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실 수 있는 정책으로 관리자에 대한 다단계 인증 필요라는 정책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애저 관리자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되는 것들을 애저 인프라에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가상 머신을 만든다거나 기타 인프라 리소스를 만든다거나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최고 권한이 애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저 관리자 권한 역시 절대 탈취되어서는 안 되는 1순위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애저 관리에 대해서 다단계 인증 필요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애저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드실 때 보고서 전용으로 먼저 만드신 후에 세부 정책을 수정하시고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게 이제 엔트라 아이디 관리센터고요. 여기서 보호 탭에서 조건부 액세스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조건부 액세스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요약에 대한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서 새 정책 만들기는 가장 상단에 정책 만들기 바로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보안 영역에서 권장되는 그런 템플릿 정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관리자 계정을 보호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관리자 보호 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천드렸던 것들이 이제 관리자에 대한 다단계 인증 필요, 애저 관리의 다단계 인증 필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리 포털의 다단계 인증 필요, 이런 것들인데, 저는 애저 관리에 대한 다단계 인증 필요라는 옵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체크하시고 검토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입니다. 그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몇몇 값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실 때 설정하실 수 있는 거는 정책 상태를 온, 오프, 그 다음에 레포트 올리, 보고서 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보고서 전용 옵션으로 먼저 만드시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저 관리에 다단계 인증 필요 조건부 액세스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내용으로 만드신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미리 사전 정의된 정책으로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생성이 되면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세부 정책을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MS에서 제안하는 그런 템플릿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조직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애저를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사용자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사용자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뭐 특정 사용자가 이 임시로 예외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제외 옵션에 사용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정책을 만들고 있는 포털 자체가 뭐 애저 포털인데 애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바로 세우게 되면 이 본인의 계정 도 이제 로그아웃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제외된 사용자의 본인의 계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없애셔도 되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신 후에 적용이 잘 된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외 사용자를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에 접속할 때를 여기서 나타내는 건데 여기 클라우드 앱에 보시면 애저 서비스 매니지먼트 API라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애저 서비스에 접속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앱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선택 앱을 누르신 후에 이 앱 외에도 뭐 애저 다른 앱들이 있으시면 검색하셔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자 포털 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리 포털에도 적용을 하고 싶다. 또는 타사 앱들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 타사 앱,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등록된 타사 앱들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금 실제 저희 조직에 추가되어 있는 그런 앱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상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수정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조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디바이스 플랫폼이 뭐 맥OS일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주고 윈도우즈 디바이스에만 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윈도우즈에만 적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설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같은 경우 사실 디바이스 플랫폼은 모두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도 아예 회사 내부 네트워크로 이미 관리되고 있어서 더 이상의 보안이 필요 없다라고 혹시 가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회사 네트워크는 제외하고 이 정책을 걸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네트워크 범위를 미리 지정해 두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하셔서 저희가 뭐 인터넷망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조건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제어 같은 경우에도 허용하고 지금 다단계 인증이 필수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단계 인증 필요 말고도 아까 인증 강도, 인증 컨텍스트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그 포털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인증 강도라고 해서 MFA 말고 뭐 다른 패스워드리스 뭐 MFA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으실 때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 요 값들이 모두 다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보고서 전용 옵션에서 설정 옵션으로 변경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로그인할 때 이제 MFA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건부 액세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템플릿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파일럿 사용을 위한 보안사항 파트 1의 이제 조건부 액세스를 통해서 조직의 관리자 계정을 왜 보호해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건 액세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관리자 계정 외에도 뭐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어떤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담당자들을 외부에서 조직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정책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미리 조직에서 관리하는 뭐 규정 준수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장치에서만 회사 데이터에 접근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옵션도 가능합니다.
다우 데이터와 함께 그 조건부 액세스랑 관련해서 내용을 구축하고 또 도입하기 원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있으시면은 아래 문의 메일로 메일을 남겨두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